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황령산 하면 부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울창한 편백숲이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황령산 편백숲이 우리나라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황령산에 다녀왔습니다. 남구에서 황령산 편백숲을 가는 등산로는 두 곳입니다. 그중 문현동 생태숲에서 출발하면 30여 분 만에 도착합니다. 임도를 사이에 두고 울창하게 자리 잡은 편백나무숲. 하늘을 향해 곱게 뻗은 나무줄기와 짙푸른 나무까지. 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은 숲에 신비감을 부여합니다. 편백나무 숲길이 있어서 걷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향도 좀 좋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걸어오기가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 또 접근성이 좋은 것 같고 주차장도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길이 평평하고 이렇게 잘 정비된 길도 있고 또 이렇게 산길로 해서 오르막이 좀 심한 길도 있고 해서 다양한 길을 걸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황령산 편백숲이 우리나라 100대 명품 숲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산림청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민투표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겁니다. 이곳 황령산 편백나무숲은 지난 1976년부터 조림 사업을 시작해 여기 있는 나무들의 수령이 40년이 넘는 것들도 많습니다. 1981년까지 진행된 인공조림 사업으로 76헥타르의 편백나무 군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편백나무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톤치드를 사람이 흡수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심리적 안정 효과도 나타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백숲을 찾아 산림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구는 황령산 산림문화공간 마스터 플랜을 진행 중이라며 명품 숲에 걸맞는 휴양림으로 가꿀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교사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 하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아닌 잡다한 행정 업무들입니다. 수업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하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이 이런 행정 업무들을 대신 맡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교권 붕괴 사례들. 최근엔 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사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4월 조사에선 교사 10명 중 2명만 교직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직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외에도 과중한 행정 업무가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행정지원청을 설립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교육 활동에만 오롯이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설되는 행정지원청은 그동안 교사들이 맡아왔던 각종 계약과 통계, 회계 업무를 비롯해 기간제 교사와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업무들을 대신합니다. 응시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아는데 전부 다 수업도 못하고 교무부장 쌤이 전화 돌리고 뭐 하루 종일 그거 뽑는데 진짜 시간을 다 보낸다 할 정도로 이런 업무가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교육청이 가져와서 그런 업무를 우리가 대행하겠다는 게. 지금까지는 각 교육지원청 행정지원팀이 이 같은 업무를 맡아왔지만 감독기관인 지원청에 일선 학교가 업무를 이관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또 하면은 학교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거꾸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주고 책임도 다 진다. 지도 감독 권한은 없다. 이게 부산학교행정지원청은 임시휴교에 들어가는 남구 우암동 신현초등학교에서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뒤 향후 영도구에 새로운 업무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비슷한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상구 신무라 교차로 주변인데요. 길고 가파른 내리막길에 경사까지 급한 데다 대형 화물차 통행까지 많아 큰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18톤 대형 화물차가 교각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서둘러 부상자를 치료합니다. 지난달 27일 사상구 모라동에서 발생한 6중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로 도로 곳곳이 움푹 패여 있고 차도와 화단 경계 부분의 연석도 부서졌습니다. 백양터널에서 신모라 교차로 구간 사고 대부분이 대형 차량이 이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가 난 장소는 백양터널과 800m 떨어진 곳. 긴 내리막길과 급한 경사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 무거운 짐을 실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속기아를 놓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막무가내 2단, 3단, 4단 놓고 오다 보니까 브레이크만 밟고 터지는 거라. 신모라 교차로에서는 지난 2020년 1월 레미콘 차량이 교각을 들이받고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신모라 일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6건, 사망사고도 2건이 있습니다. 갖은 사고가 반복되자 예방을 위해 속도 제한과 미끄럼 방지 포장재와 충격흡수 시설을 설치해도 그때뿐입니다. 터널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터널 안에도 내리막이고, 사실은 터널을 벗어나면 더 이제 경사가 더 심한 내리막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비슷한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신모라 교차로 인근. 보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가 반려동물 인프라를 늘리겠다며 기장군에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민과의 합의도 마쳤다고 했지만 정작 땅 주인들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접근하기도 어려운 데다 토지 용도 변경까지 필요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47만 가구.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부산시가 동물 놀이터 등을 갖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해 전체 면적 59만 5천 제곱미터. 부산 시민공원의 1.25배에 달하는 대규모입니다. 하지만 반려인들이 찾기 힘든 도심 외곽에 위치한 기장군 철마면 일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개발 제한구역 해제까지 해야 하는 곳으로 투입될 예산만 350억 원 규모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주민들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관련 그동안 진행되었던 주민 협의는 지난 9월에 기장군과 지역 주민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적극 찬성하는 걸로 전격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진행 예정 사항은 없는데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주민들과 관할구청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통할. 그러나 현장을 찾아가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주민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부산시의 입장과 달리 정작 토지 소유자들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주대책위원회는 지주들은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희생되어도 좋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들이 반대는 분명히 다 지주들이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를 위한 반대라기보다는 이 토론장이든 뭐 공청회든 가서 우리 지주들 의견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라도 좀 수용을 해준다 하면은 얼마든지 뭐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뭐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지요. 접근성이 좋지 않아 정작 조성되더라도 찾기 힘들다며 반려인들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탁상 행정이죠. 16개 부분에 어떤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뭐 예산을 내려준다 하면 충분히 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곳들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부산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와도 거리가 먼 방향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더 생각나는 음식인 돼지국밥집을 찾아 용호동에 갔습니다. 주택가 안에 자리 잡은 이 가게,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자리가 꽉 찹니다. 대표 메뉴인 돼지국밥 가격은 6,000원, 따로 국밥과 선지국밥은 6,500원입니다. 주문한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에 수육이 한가득입니다. 국물은 걸쭉한 편인데 고소한 맛이 나는 게 들깨가루가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은되어 있는데 더 자극적인 걸 원하면 된장 같은 양념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퀄리티가 괜찮고 그 가격 대비가 괜찮고 그다음에 양이 푸짐하고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지. 이제 밥은 물어와도 좀 이모들이 좋아가지고 또 주인 사장도 좋고 그래가지고 밥은 집에서 먹는 그런 맛으로 먹고 일단 첫 번째도 맛도 좋고 분위기가 좋아했다. 분위기가. 이 가게 역시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장사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선한 고기고 매일 삶고 매일 고기를 10kg 이렇게 삶고 사고를 매일 구우고 안에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 국밥집하고 고기 국물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뭐 다르게 넣는 첨가물이 있나요? 들깨가루 좀 넣어요. 들깨가루 좀 네, 넣어서. 몸에 좋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 가게고 이제 여기는 남녀노소 또 초등학생들도 오고 중학생들 이렇게 이제 오니까 주머니가 가볍잖아요. 그런 거 고려해서 또 이렇게 싸게 하고 또 고기도 많이 주고. 우리가 이제 장사하면서 내 욕심만 차리고는 못하고 봉사심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베푼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 이 가게 음식은 포장 배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쉽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문현동의 칼국수 거리. 이곳에서 40여 년 동안 보리밥 정식을 판 가게가 있습니다. 노부부가 운영하는 이 가게, 보리밥은 6,000원, 생선구이 정식은 7,000원입니다. 지난해 1,000원씩 올렸다고 합니다. 정식과 보리밥을 주문했습니다. 곧이어 나오는 반찬들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보리밥에 고추장을 조금 넣고 갖은 반찬과 강된장을 비벼 먹습니다. 처음 퍼준 밥도 양이 많은데 모자라면 더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난 후엔 뜨끈한 숭늉은 꼭 마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메뉴도 있습니다. 칼국수 김밥 세트가 6,000원, 수제비 김밥 세트는 7,000원입니다. 저는 무조건 칼국수 해가지고 칼국수도 다른 데보다 면도 괜찮고 또 이게 세트 메뉴가 있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그 칼국수 먹어요. 올해부턴 새 메뉴로 닭게장 칼국수도 7,000원에 팔고 있답니다. 오전 7시부터 문을 열고 오후 9시에 마지막 손님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쉽니다. 오랫동안에 우리 집을 찾아오시고 또 이 뭐 착한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또 구청에서 인정받은 집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좀 이래 부탁합시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 손님 많이 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할아버지의 불편한 다리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은 복지시설 이용마저도 어려워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이 강서구에 문을 열었지만 재정난의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왜 꼭 필요한지 박재한 기자가 발달 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가족은 거절이 일상입니다. 도전 행동이나 신변 처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를 거절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이전부터
내성마비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그 인근 강서구의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주간 활동한 서비스 하는 대로 다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연락이 안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계속 집에 있다가 이제 우리 센터 여기 평생교육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니게 됐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중증 장애이고 또 중복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시설이나 기관에서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뭐 거부를 당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업과 맞물린 코로나 시기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돌봄은 온전히 가족의 몫입니다. 코로나 시기는 생각하기도 싫은데 졸업도 전부터 이제 코로나가 왔죠.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그냥 뭐 집에서 이제 저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서 뭐 거의 뭐 계속 있었죠. 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도 답답해하고 기껏 나가서 차로 드라이브 한번 하고 들어오는 게 끝이고 어디든 우리를 반기는 데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매일 가는 물리치료실도 뭐 감염 예방 때문에 못 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계속 집에 그냥 2년 동안 진짜 시간이 10년은 됐는 것 같이 그렇게 지냈죠 그냥. 모든 생활이 자녀 돌봄에 맞춰지다 보니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들 역시 점점 더 사회와 동떨어진 채 고립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뛰어난 자폐성을 가진 기능이 뛰어난 어떤 한 분야의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각자 개별 수업을 하면 한 번에 기본 1시간이 40분도 아니라 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만 가도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개를 시키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체육을 시키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5일만 보내도 1시간 40분씩만 해도 25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 우리 아이는 영재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이에요. 졸업 후 사회 진출은 보호기관 입소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취업 시장도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중증 장애인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니 집에만 있어야 되는 아이들을 엄마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낼까? 우리 애도 사회에 내보내고 싶은데 사람을 만날 게 학교였었는데 졸업을 할 때 되면 우리 애가 만날 사람, 우리 가족 외에는 내와 가까이 아는 사람들 말고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든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즐거워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곳저곳을 둘러보면 특별히 심한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강서구에서 부산 최초의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개소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난과 위탁기관의 정원 모집 어려움 등 어렵게 출발한 이 보금자리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모들은 불안하게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솔직히 밥맛이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 얘에 대해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걱정 없이 보내고 만족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생김으로써 이제 5년간은 일단은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또 복지관이 생기면 또 이용하고 하면 이제 우리 애도 어떤 식으로 나이는 들어가지만 같이 이제 생활하고 이제 그런 안도감이 있었는데 그 지금 1년 반 아직 2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내년까지만 다니면 또 못 다닐 수도 있다 이런 그런 말이 들려오니까 저 걱정이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어요 지금.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센터 하나에서 10명이니까 11명이니까 돈이 그만큼 들어서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여태까지 그걸 다 감당하면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제 사회에 내보내려고 하니 나라에서 하는 기간이 겨우 요거 하나인데 이 요거 하나 유지를 하는데 5억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개별로밖에 지도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현실인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 몰라서 돈과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발달 장애인과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가 서구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7억 원이 넘는 예산 낭비를 적발했고 장애인 복지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6월 부산시는 서구청의 지난 3년간의 업무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감사에서는 많은 논란을 낳았던 송도 스포츠센터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근무 일지도 허위로 작성돼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또 6개월에 한 번 해야 하는 수영장 수질 검사를 1년에 한 번만 실시했고 일부 검사 항목을 누락했는데도 서구청은 위탁기관 지도 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구는 현재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수질 전문 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동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선 7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구청은 비성문화마을 인근 건물 5동을 근린상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후 리모델링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허가 건물들이었고 합법적 활용이 어려워지자 1년 8개월 동안 빈집으로 방치해둔 겁니다. 또 감사에선 송도의 수욕장을 비롯한 서구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불친절과 부당요금 징수 등 3년간 주차장 민원이 100건이 넘었지만 구청이 위탁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단 6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58명에게 복지급여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해 11명이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 감사로 서구는 9건의 시정요구, 14건의 주의를 받았으며 133명이 신분상 조치, 7,300만 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